안녕하십니까. IT 경영학과 우강섭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2학기 들어서 첫 수업을 갖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인적 자원 관리, 즉 그 조직 그 개편, 그러니까 조직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같이 할 텐데, 비대면이라고 하는 약간의 뭐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 학교에 우리 545 지금 현재 온라인 시스템에 댓글을 남겨주시든가 아니면 제 이메일로 남겨주시든가, 좀 급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화급을 급할 그럴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 강의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출석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른 개인 사정은 사전에 또는 사후라도 어떤 사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과대표를 통해서도 좋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도 좋습니다. 합당한 사유, 학교 우리 교칙에 따른 합당한 사유라면 거기에 맞게끔 조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또 직장을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지 기타 뭐 본의 아니게 또는 회사에 의해서 스케줄이 또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밀한 저하고 연락과 협조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무방은 하나 한 번에 일괄적으로 사시면 뭐 택배비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표하고 잘 의논해서 금주 오늘 시간에는 수업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교재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재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시고 교재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제가 전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동영상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관련 쪽 사람 휴머니즘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휴머니즘에 대한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HR이라고 얘기를 하죠.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렇게 얘기하면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인사를 잘못 치러서
그 조직이 또는 단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을 내세울 때,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철보다는 객관성을 가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직 속에서 잘 활용하고 조직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그 인적 자원을 선택하고 천거해서 그 사람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보면요, 우리가 21세기의 그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의 조직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 사람에게 돈과 시간을 협약을 하게 되면 서로 다 부응하는 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 여러분들 노조라든지 기타 그 여러 가지 그 협약에 의해서 회사와 그 우리 그 노동자와의 노사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의 생존 여부는 조직의 주체인 그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비근한 예를 볼까요? 지금 지난 그 이명박 대통령, 물론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관여할 말도 없고 여기서는 또 그렇게 말할 필요성도 없습니다만, 경제인 이명박을 보았을 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의 최고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회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말 그 철두철미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그 이명박 씨가 쓴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정치의 좌나 우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거대한 현대의 회장까지 지낼 수 있었던가,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회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현재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요. 조직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시설, 그리고 인력의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계 설비가 아무리 우수하고 풍부한 그 운영 자금을 갖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플랫폼 시장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플랫폼 시장으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이 과연 오프라인에서 내 눈 앞에서 보는 그런 인적 자원이 아니라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급변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플랫폼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플랫폼 시장이 아마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그 IT 경영, 다시 말하면 이커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흘러가는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어떻게 분배가 돼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은 직시하셔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플랫폼 시장에 접어들면서 인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생산직과 노동직을 관리하듯이 해서는 정말 비효율적으로 아마 그 시장이 흘러가고 기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잘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계 설비가 아무리 우수하고 풍부하고 그다음에 풍부한 운영 자금을 갖췄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그렇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현 사회, 그 경제 사회의 일입니다. 인사관리의 용어는요, 미국의 그 퍼스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온 것입니다. 미국에서 퍼스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PA에서 온 것으로, 어떤 개인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조직에 고용된 종업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2차 세계대전에는 인사관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무직이나 관리직을 주 대상으로 하는 관리이고, 노무관리는 육체운동을 하는 노동자 집단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를 구별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곳에서 어떤 인적자원 관리를 하고 그런 기초연구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노무관리를 하고 또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는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지금은 현재는 인사관리로 거의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적시적소에 어느 부서에 가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에 회사의 어떤 부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누가 판단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인사관리의 발전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초기에는 인력을 노동력이라는 생산 요소의 관점에서만 보다가 1960년도의 후반에 들어서면서 단순한 그 생산 요소의 노동력보다는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으로 강조되면서 인사관리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로서 대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제1장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 연구부터, 우리가 어떤 인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적 관리보다는 어때요? 예전에 과거의 역사를 한번 조금 더 들춰보도록 하고요. 기초 연구가 어떠한 인적 자원의 기초 연구를 되어 가는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1장으로 보면 인적 자원의 관리의 기초 연구, 이거는 어떤 분야라고 되어 있느냐. 인적 자원 말 그대로입니다. 한문 보시면요,
여기 인적, 사람에 의한 자원이다라는 거죠. 자원은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원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라고 해서 만 가지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문으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일사자입니다. 이게 글씨가 이렇게 인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인자에 인사에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예전부터 그 정도로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회사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요소다. 예전에는요, 사람을 채용해서 해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의 물론 고용보험이라는 물론 예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인적 자원에 대한 역사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정말 파리 목숨이었죠. 고용주에게 잘못 보이면 언제든지 해고당하는 지금이야 3개월치 급여를 미리 줍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퇴직금도 아주 날카롭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용주의 유리한 퇴직금 계산을 할 정도였었죠. 그래서 현재는 그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 휴먼 리소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국으로 가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좋은 직장과 또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지만 현재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또 불만이나 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고민인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튼 그 정도로 사람을 어떻게 부리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이 인적 자원은 조직이나 기업 부분, 경제, 노동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죠.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은 인적 자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인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더 좁은 효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지식이나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은 더 좁은 효과를 의미하게 되죠. 개인의 지식이나 경제 성장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이처럼 가끔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로는 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파워라고 그러죠. 여기 있네요. 인력. 사람의 힘. 맨파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 맨파워가 있다 그러면 회사에는 정말 그 집중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능. 이 재능은 이제 탤런트로서 애초부터 나한테 들어 있었던 그런 하나의 기술,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노동이 있죠. 노동, 그 다음에 인사, 사람이 이제 포함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인적자원 부서, 즉 HR 부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Human Resource의 그 HR 부서는 인적자원 관리를 수행하며 다양한 면의 고용을 감독을 하게 되죠. 이를테면 노동법 준수라든지 고용 기준, 그 채용을 할 때 채용할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사원 특전 관리, 또 채용 등이 이제 조직의 그 인적자원 부서에서 이제 하는 일들입니다.
이거 다 치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지워져? 안 지워져? 자, 어떤 그 인사과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이렇습니다. 인적자원관리자는 회사의 이제 인적자원관리자, 지금 뭐 그 중소기업, 아주 소기업들은 인적자원관리자, 즉 인사과라는 게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중견기업까지 가면 인적자원관리자는 회사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효율이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의 흥망성쇠를 가름할 수 있는 게 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원의 요건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시직 이용을 한다거나 또는 직원 고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그 인사부서, 즉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충족을 위해서는 임시직을 쓰든지 아니면 또는 직원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결정까지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상의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훈련까지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총무부서에서 하는 그런 것 같이 인사부서에서 그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을 하고요. 그래서 이를 감독합니다. 또 직원관계 또 조합 단체 교섭을 관리를 하죠. 또한 그 직원 기록과 개인 정책을 예비를 하고 또 높은 성과를 보장을 합니다. 직원의 급여 또 혜택 보상을 관리하고요. 동등한 기회를 보장시켜 줍니다. 차별을 관리를 하고 성과 문제를 관리합니다. 성과 문제죠. 성과 문제를 관리한다. 어느 정도의 그 목표치, 예를 들어서 영업부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등과의 그 성과 문제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가 여러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준수 확인. 직원의 동기 여부를 높입니다. 동기 여부를 제고한다. 내부적으로 분쟁을 중재한다. 성장을 위해 조직의 정보를 확산시킨다. 이렇게 이제 관리자는 자신의 대인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요. 조직 행동은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 요인들을 개선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인적 자원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적 자원 활동은 조직은 여기 있죠. 인적 자원 활동. 조직은 개인과 역할 사이의 적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 활동을 수행한다. 그 인적 자원 활동들은요, 개인과 역할의 그 적합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지원 활동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능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 활동하고 지원 활동을 살펴본 후에 기능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원적 활동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영향을 먼저 그 인적 자원 활동들은 개인과
역할에 적합하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먼저 지원 활동을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능 활동을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 지원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원 활동들은 개인과 역할 적합해요. 이건 개인이죠. 그 다음에 롤 매치예요. 역할을 잘 적합시키는 거.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원 활동들은 개인과 역할이 적합해 직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과 역할 적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적 활동은 뭐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 활동들은 기능 활동들에 대해 지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 활동에는 개인 및 역할 분석 결과의 평가, 그리고 인적 자원 계획의 세 가지 주요 활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요 활동을 보면 어떤 개인 및 역할 분석이 있습니다. 개인 및 역할 분석을 보면 개인의 역량과 동기를 역할의 요건과 보상과 효율적으로 적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역량과 여기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동기가 분석되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역할 요건을 식별하기 위해서도 그 역할도 분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과 관련된 종업원의 역할 수행 동기를 강화를 하고 어떤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평가로 보면은 조직은 체계적으로 인적 자원 결과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여기 넘어갔네요. 자,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